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주도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킬 제주 현안을 확정했습니다.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이 허용되는 장소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찍 치러질 것에 대비해 제주도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 과제로 확정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원희룡 도정의 중앙 절충 능력이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제주 해군기지. 한 달 뒤 해군은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회 등에 구상금 34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구상권 철회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해군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 제주도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23가지를 19대 대선 공약 과제로 확정했습니다. 공약 과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유가족 지원, 제주 신항만과 제2공항의 조기 개항도 포함됐습니다.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과 송배선선로 지중화 사업,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과 도전역 하수 처리구역 확대 등에 모두 17조 1,7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세미나 그리고 내부 토론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했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라든가 강정 구상권 철회 그리고 4.3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는 국회와 정당의 공약 과제를 전달하고 대선 후보별 공약 과제에 포함되도록 물밑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공약이라는 게 결국 실천해야 되는 실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런 정책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 공약 가운데 제2공항 외에는 실제로 추진된 것이 없었던 만큼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절충 능력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항공 콜센터가 현행대로 제주에서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제주항공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한 폐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 폐지는 외주업체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던 제주항공이 지역사회 반발 등 도민 정서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해조류인 괭생이 모자반은 해안 경관을 훼손하고 어선 운항에도 피해를 줘서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데요. 파도에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이 해수욕장을 뒤덮어 제주시가 긴급 수거에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욕장에 펼쳐진 푸른 바다 위로 시커먼 물체가 파도를 따라 넘실댑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은 모래사장에 길다랗게 늘어섰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의 인상을 찌푸립니다. 바닷물은 색도 이쁘고 깨끗한데 주변에 있는 환경이 더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도에 떠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이 백사장을 뒤덮자 제주시가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북부와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500톤가량이 유입됐고 이 가운데 150톤가량 수거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모자반 덩어리가 먼바다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제주 바다에 자생하는 모자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연안선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부유되어 있는 괭생이 모자반이 접근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유입되어진 괭생이 모자반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4월까지 발생하고 앞으로 중국 해역에서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수산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정부가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지도 3년이 지났지만 이런저런 규제의 묵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 장소를 늘리기로 했는데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푸드트럭에서 핫도그를 파는 송경호 씨. 송 씨는 지난해 제주 시내항공원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공원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거의 매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합법적인 촬영인 지정 장소에서 장사를 못하고 저희도 불법적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도내 푸드트럭은 100여 대, 10여 대만 허가된 곳에서 영업할 뿐 나머지는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원과 관광지 등으로 제한됐던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도지사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12곳인 영업 장소를 2배 이상으로 늘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도로에서는 그 푸드트럭 영업이 안 돼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30일 그 푸드트럭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도로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개소 12대에 대해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푸드트럭이 늘어나면 지역 상인들과 마찰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또 순환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5일장처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와 위생 관리도 푸드트럭 양성화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구제역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다른 지방 쇠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구제역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던 다른 지방 쇠고기 반입 금지와 살아있는 가축의 반출 금지 조치를 내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1년 일본 비행학교의 훈련생이었던 제주 출신 임도현 선생. 항일투쟁에 나서겠다며 비행기를 몰고 중국 상하이까지 1,800km를 날아 탈출했습니다. 중국군 비행교관으로 조종사를 양성했고 일본군과 전투 중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임 선생의 이 같은 행적은 6년 전 유족들이 고향에 조그만 기념관을 만들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중청을 맡고 있는 장개석과 함께 항의를 했던 이런 자료들이 그만큼 중요한 임무고 특유시찰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일활동 중에 하나인데 유족들은 10여 년 전부터 임 선생의 활동이 담긴 자료들을 수집했고 유골에서 총상도 확인해 독립유공자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남긴 기록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에서는 8차례나 탈락했습니다. 비행기를 끌고 건너가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독립유공자 포상 자체가 그러면 근거 자료로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 발견이 되지 않으신다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거죠. 제주에서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숭고한 희생을 기려야 한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지원금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일제강점기 해외로 망명했다 돌아온 독립유공자 후손 1,640명 가운데 지원 대상이 아닌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60%에 이르고 대부분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4살 박모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안절벽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대포동 절벽에서 낚시객 46살 유모 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유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내비게이션 업체가 소비자 고발 전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이용돈 PD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이용돈 PD가 만든 동영상에서 자신들이 내비게이션을 고의로 조작해 최단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업체는 제주지방경찰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사고 위험이 있는 516도로나 1100도로 구간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업체의 내비게이션과 비교했을 때도 도착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복무 시절 휴가를 나와 10대를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마용주 판사는 지난해 휴가를 나와 제주 시내 한 도서관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군복무 중이어서 군사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CCTV가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하거나 예방 활동을 위해 처리한 건수는 4,035건으로 이 가운데 22건이 현행범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또 경찰의 범죄 수사용으로 제공한 영상 정보는 1,3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21억 원을 들여 범죄 취약 지역에 105곳에 CCTV 470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방안이 다음 달 6일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요일별 배출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다음 달 2일 소상공인과 관광협회, 읍면리장협의회 등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개선안을 다음 달 6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